안녕하세요. 예, 2022년 2학기 중간고사 대원고 2학년 시험 분석을 맡은 수자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장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원고 2학년 내신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짧은 시간 동안 대원고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에 대해서 얘기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예, 뭐 제 간단한 양력 나와 있고요. 뭐 수자학원에서 고등부 전임 강사 맡고 있고요. 수자학원에서 지금 건대부고 그리고 대원고 뭐 이렇게 내신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뭐 전체적으로는 내용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급과 난이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나눠보실 거고요. 시험지의 내용에 대한 세부 분석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볼 거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등급과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100점 만점의 시험이었고요. 선택형 문제가 24문제가 나왔고 서답형 문제가 6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똑같이 지금 이렇게 70대 30의 형태로 등장하고 있고요. 뭐 문제 문항 구성이라든지 뭐 문항 뭐 점수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시험하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고요. 난이도도 지금 상당히 뭐 무난한 형태로 뭐 좀 뒷 챕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외부 지문이랄지 혹은 뭐 이제 뭐 외부 작품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원고 시험 같은 경우는 교과서 학습 활동 그리고 선생님의 필기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거의 그대로 나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은 외부 지문이 몇 개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부분 외에는 크게 변동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외부 지문 문항수에서도 이제 좀 후에 언급하겠습니다만 특별히 변한 게 없는 굉장히 어떤 평균적인 숫자의 외부 작품이 나왔으므로 이 시험에 대해서는 그냥 기존의 시험 뭐 예를 들면 1학기 시험 혹은 작년도 시험, 재작년 시험도 하고 비교했을 때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시험이다.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하였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챕터 보시겠습니다. 자, 시험지 내용의 이제 세부 분석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시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문학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현대시 3편, 고전시 6편.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전시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예를 들면 가사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긴 작품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고려가요 같은 그냥 시조 깔끔하게 시조 6개이기 때문에 실은 양으로 따져 봤을 때는 고전시가 6개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양으로 따져 봤을 때는 뭐 한 2편에서 3편 정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조는 3줄짜리 시조니까요. 자, 그리고 현대소설 하나 황망근, 고전소설 하나 이생규장전. 자, 이렇게 시험 범위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자, 서답형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답형 문제 스타일에 대한 언급도 해야 되니까요. 자, 일단 서답형 문제는요, 기존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서답형 문제라고 하는 게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답을 요구하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음절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글자 수를 주는 형태로 이렇게 어떤 특정한 단어랄지 특정한 문구를 이렇게 적으라고 하는 유형이 있고요. 그러니까 짧은 서답형인 거죠, 그거는. 자, 그런데 어떤 문장의 형태를 적어라라고 하는 긴 형태의 서답형 문제에 두 가지 유형의 서답형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자, 대원고는 항상 단어 적기 짧은 형태의 서술형 문제가 한 문제 혹은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나머지 문제는 거의 대부분 문장의 조건을 주고 문장의 형태로 적으라고 하는 긴 형태의 서술형 문제를 출제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히 변하는 거 없이 문장 형태의 서술형 문제, 긴게 적는 서술형 문제의 형태를 출제하셨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전혀 변한 게 없어 보입니다. 자, 외부 작품에 대한 언급하겠습니다. 자, 외부 작품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많이 나오지 않았고요. 뭐 현대시 작품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시조 3편 정도가 지금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씩 해서 외부 작품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작품에 대한 영향력도 크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시험은 정말로 누가 더 기본적인 공부를 많이 하였는가. 근데 이제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이 이렇게 한 편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현대소설이나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문의 길이가 길잖아요. 우리가 뭐 시로 따지자면 뭐 몇십 편의 양이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소설이 한 편씩 들어가 있으면서 이제 조금 더 양이 늘어났다라고 보는 이제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로 교과서의 내용을 벗어나는 게 거의 없었던 시험지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이런 정도의 시험은 공부를 뭐 자기가 빠짐없이 했다라고 했으면 사실은 90점 밑으로 맞기는 조금 쉽지 않은. 그래서 90점 정도가 아마 2등급 컷 정도가 90점 충분히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직은 뭐 물론 등급 컷이 나오진 않은 상황이니까요. 자, 대비 방법과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죠.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암기하고 암기한 것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제를 풀어본다는 얘기죠. 자, 이 순서가 항상 잘 지켜져야 좋은 내신 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해도 안 되는데 때를 외우려고 한다든가, 특히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는 문제부터 풀려고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순서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내용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이해한 것들을 외우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그 외운 것들을 잘 외워졌는지에 대한 적용이라고 하는 연습, 뭐 이렇게 순서대로. 자, 뭐 저희 학원 수강생들, 대운고 2학년 수강생들한테 자, 모든 작품들 이번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전작품을 다 드렸죠. 그러니까 왜냐면 외부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필기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어차피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전작품을 필기화시키는 노트를 주지 못하는 작품들이 있었는데, 일단 이번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거는 다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이어서 학교 필기 정리 노트가 이번에는 전작품이 다 이제 나갔죠, 학생들한테. 자,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 학교 필기 정리 노트만 제가 드린 것만 다 봤어도 사실 틀린 문제는 한 문제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지문 문제가 별로 어려운 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충분히 사실은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 다 못 맞은 학생들은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필기노트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봐보면, 자, 뭐 대원고 학생들이 뭐 본다고 하면, 자, 이거 지금 필기노트에 그대로 써져 있는 부분 일부를 지금 이게 찍어 놓은 건데, 보시면 아실 겁니다. 황만근의 실종으로 작품 시작하는 구성의 효과 두 가지가 정확하게 적어져 있죠. 자, 서답형 문제에 정확한 아예 그냥 구성의 효과를 두 가지 적으시오라고 하는 서답형 문제 있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맞춘 게 아닙니다. 학교 필기의 내용에서 서답형 문제를 그대로 뽑아내셨다라고 하는 거 그냥 몇 개 눈에 띄는 거 정도를 지금 제가 한번 골라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여기 작품 봐보시면 여기 지금 시조 나와 있는데, 자, 시조 작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교과서 본문에 나타나 있는 사설 시조 작품입니다. 자, 여기 봐보시면 학교 선생님이 필기해 주신 부분들을 다 필기 노트가 정리가 되어 있죠. 사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문제 출제된 거 여기 적혀 있는 거에서 벗어난 거 하나도 없죠. 다 선택지 안에, 이건 객관식 문제가 출제되었지만 여기 객관식 선택지 안에 들어있던 내용들이 그대로 적혀져 있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원고 시험은 교과서 선생님의 필기만 봐도 사실 한 문제 정도,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외에는 무조건 다 맞아야 된다, 사실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시조하고 사설시조에 대해서 이제 비교대조하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지 보시면 내용 그대로 출제되었죠. 평시조하고 사설시조에 대한 문제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대원고 친구들은.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광야 같은 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쭉 다 학교 필기 제가 정리해서 저희 학원 수강생들한테 드린 자료죠. 그대로 다 써져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벗어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내용 한번 정리 간단하게 해봤고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본다면 중간고사 시험은 너무 아쉬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몇 개의 문제 이상 틀렸다면 그대로 정말 학교 필기에서 다 나왔고 학습활동에서 다 나왔고 정말 좀 이번에는 너무 전형적으로만 나와서 아마 소설 두 편을 끼고 있어서 더 그냥 어차피 이걸 뭐 바꾸고 응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금 이제 틀린 개수가 있다면 아쉽습니다. 다 맞을 수 있는 거였는데, 다 써져 있던 것들이었는데, 사실은 나눠드린 필기노트 한 6장 됐나요? 한 7장 됐나요? 아, 소설이 있었으니까 한 10장은 좀 넘었죠. 그래서 그거 다 해서 한 15장도 되지 않았는데, 자, 그것만 다 봤어도 이건 사실은 다 맞거나 하나 틀렸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워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 학원 수자학원과 함께하면 할 수 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학교 필기, 학교의 기출 문제들, 여러 가지 자료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물론 저와 함께 열정을 가지고 공부해야겠죠. 자, 그리고 그게 합쳐졌을 때 성공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말고사 시험 범위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별히 교과서, 학교 선생님 필기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자,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조금만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